안녕하세요. 이번엔 2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한 주 쉬니까 구태여자 내가 일주일마다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좀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 이제 이거 봐도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의 혀를 뚫는 수행을 같이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다가오는 대환란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혀를 뚫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 몸 작살납니다. 자, 제가 이런 방송을 자꾸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한테 계속 힘든 일이 몰아닥칩니다. 보통 한 사람을, 웬만한 사람을 치료할 때 제 길을 다 쓰기 때문에 전 탈진이 돼요. 물론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뭐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근데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면 전 거의 사망 직전에 갈 겁니다. 그러면 사람 못 오게 해요. 자, 이것은 저는 항상 그걸 느껴왔지만은 제 자신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 의도하는 대로 제가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제가 이런 방향으로 오게 된 것도 이게 다 하늘에 길을 내주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6년 전에 글로벌 디펜스를 만나게 돼가지고 2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까지 같이 이어오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것을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디펜스의 홍사원 대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꾸역꾸역 6년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디펜스 한 8년 됐죠. 저도 한 2년 빨리 했으니까 8년 이렇게 이끌어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늘이 힘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끌고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보는 거죠. 저도 물론 공부한 것을 같이 이렇게 내뱉는다는 건 좀 뭐하지만은 그냥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공부가 다 정리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20대부터 개벽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개벽.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데 그 열리면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 뒤집어지는 시점이 어딘가 지금 보니까 제가 어디서 다 이야기해도 올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지목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망할 때가 돼야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대한민국이 망할 때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중국이 저번에 굉장히 잘 나갔어요. 6년 전에 중국이 무너진다는 말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은 비웃음했죠. 중국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막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댓글 들었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다 경제가 폭망하고 날씨도 어떻습니까? 그냥 처참하게 홍수 그냥 쓸어버리고 또 폭염으로 지져버리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이 지금 6억 정도가 줄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내가 지금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 이게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 놈들은 남이 죽어도 자기만 살면 은퇴되는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족수들이에요. 나만 아는 족수들이에요. 나쁜 놈들이니까. 그런 나쁜 놈을 붙잡고 가겠다는 찌째병이라고 그러죠. 찌째병이가 부정선거 때도 뭐야 대통령 나서게 되느냐. 대한민국 망치게 해서.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글을 보게 되면 야,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좋은 인식을 갖고 있고 한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때까지 아주 극한이 가난 속에서 대열에 있던 그 모습을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국가들도 보이고 그런데 왜 정작 이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라는 개 똘마니 같은 애가 와서 중국한테 시시하면서 개판을 칠까요? 그건 망한 때가 돼서
자, 오늘 제목을 보고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장 답은 중국 붙들고 CAC 하다가는 이 나라 처참하게 망한다. 나 CAC란 말이야 중국말은 내가 굉장히 하기 싫어요. 감사할 때 사자죠. 사사. 이게 CAC예요. 간시에 또 CAC 이거죠. 하다가는 이 나라 처참하게 망한다. 그렇게 망할 운명에 처해 있게 망할 짓을 골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래요. 항상 난리를 지은 후에 난리를 평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지금 누가 평정을 할까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자리만 배치해주면 그냥 합니다. 내가 뭐 하겠다고 스스로 나설 필요가 없어요. 자, 누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신령들이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이렇게 그러는 거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의할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영재신 것이 역사 속에서 발견할 줄 아는 신뢰가 필요해요. 그것부터 의심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시 반문 근본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근본 자리를 찾기에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찾는 우리의 개국조를 찾는 게 가장 급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근본 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그것을 노력하는 사람이 생기면 생길수록 거기에 반항은 악신들이 못하게끔 방해하는 방해 무리가 들끓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끓어도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무솔불처럼 꼭 자기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 힘든 거예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거 공부하면서 근문신고를 보면서 근문신고의 어떤 글이 그때는 한 페이지도 하루에 해석하기 힘들었으니까. 왜? 저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안 보이면 암벽을 탔어요. 일주일 내내 가기 하루 쉴 때 암벽을 탔죠. 암벽을 타고 나면은 그 글이 보여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이 고조선 반만년의 문자는 바로 신이 통해야지, 하나님이 통해야지 보이는 글자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덥고 짜증도 나고 누가 톡 치면 바로 벌컥 날 것 같은 그런 아주 불쾌 지수가 높은 시간들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방송합니다. 이거 방송한다고 누가 예쁘다고 기특하다고 등 뜯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방송을 보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10사람, 100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마치 예수가 잊어버린 양아원을 찾기 위해서 그 무리를 납두고 양아원을 찾듯이. 그러니까 이 공부가 큰 공부고 굉장히 힘든 공부예요. 이 찌는 덕에 이 방송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별로 재미없잖아요. 뭐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재미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한 얘기를 말하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짜증나고 자기가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왜? 책이 없으니까. 물론 선생님이 쓰신 책이죠. 그래서 이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책으로도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 방송을 할 때 아무런 자료 없이 칼 세 지르만 가지고 막 이야기했어요. 1시간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 상대표가 됐죠. 그게 방송하면 안 된다고.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사실 저는 이제 보지도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유서의 역사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내 몸에 생기가 있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잘 때, 잠이 안 올 때 제 방송을 들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다 보면 그냥 잠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심신을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지금 모든 것은 울림이에요. 울림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올바른 공부할 수 있습니까? 자, 현실에 돌아가는 정치에 붙잡고 있으면 인간 망조, 인간이 타락하게 딱 맞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조금 옆에 가서 이제 선풍기 좀 틀고 하다가 너무 더우면 다시 또 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너무 더워요.
37도, 8도 가는데 지금 왜 이렇게 전과 다르게 더위가 몰아치질까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렇게 더운데 바람은 선선해요. 여름의 극기예요. 그게 다르면서 이제 가을 기운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방송에 이런 말을 하면은 제 정신이 맑아져요. 방송할 때 이 방송 어떤 원고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제가 그때 방송할 때 무슨 얘기했지? 몰라요. 다시 한번 그런 얘기 했구나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들으면 좀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데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이 되는 것은 이런 귀신들이 막바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관심을 두지 말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기운이 바뀔 때 몸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근무 신고를 한 5단원을 쭉 했는데 굳이 근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고 할 거 없이 수요일 날은 진짜 얘기할게요. 암 환자가 왔고요. 암 환자 치료 그분이 열심히 공부했던 분인데 그래서 암 환자 치료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못하면서 금요일날 저녁 때 되면 조금 생겨들어요. 그러다 이제 또 토요일날 되면 토요일날 강의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 다 가서 이제 부모님 이제 돌봐드리고 그러면 몸이 천근만근이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준비하는데 두 번째 일요일날은 몸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어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와서 이제 방송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대체로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전 제 몸이 어떻게 되든지 방법이에요.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수입니다. 제가 개벽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몰두해서 공부할 때는 그 말이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개벽하니까 그렇게 내 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하고 뭐 수행하고 뭐 이렇게 쭉쭉 해왔어요. 그 13년 이게 아닌데 싶더라도 그러다 이제 선생님을 뵙게 됐죠. 선생님 뵙고 나서 공부할 때 선도 신진경 그 고수분께 하신 말씀을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홈치는 신농시 찾는 도수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공부하고 시작하니까 고급문 공부하고 완전 2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전에는 책 이게 봤는데도 안 보였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빠지거나 어떤 집단에 빠져있을 때는 거기에 기운에 몰려가지고 보일 게 안 보여요. 나와야지 보이는 거예요. 보면서 신농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됐죠. 태울줄 열심히 한 단체가 맞습니다. 증산을 이야기하는, 증산을 신앙 대상으로 하는 곳에는 거의 다 태울줄을 하죠. 아마 제가 알기에 증산을 모시고 그러면 수십 개 내지 수백 개까지 된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문제는 뭐냐? 이 염제 신농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이죠. 맨날 당구만 찾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30년 사이에 저도 50년 이렇게 수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구를 빼고 염제 신농시를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은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기운을 받으려면 바꿔야 돼요. 당을 빼버리고 염제 신농시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수행근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는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왜? 그 여러 단체들이 태울줄을 가르쳐주는 단체들이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당구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근데 바꾸게 됩니다. 바꿔지는 과정이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증산을 시작하면서 태울줄 했던 사람들이 기운이 확 오릅니다. 자, 그래서 기운이 돌 때 그 사람은 누가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닦은 바에 따라서 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잖아요. 그렇죠? 몸도 열리고 정신도 열리고 사람이 거의 신적인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농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뭐 요새 현세에 돌아가는 이야기 이건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의 현 상황을 분석한 어느 D시인의 소름돋는 글. 지금 가짜 정부는 미국한테 길 생각 전혀 없음 크크. 쟤네는 최선책이 짱깨한테 먹히게 하는 거고 차선책이 북한한테 넘기는 거임. 쟤네가 미국의 관세, 주식, 정치, 언론 등등 하나하나 신경 쓰는 거 같노? 그냥 핸들 고장난 8톤 트럭임. 나라를 갖다 박는 거임. 그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페이크 정부가 미국한테 대가리 숙이려 하는데 미국이 그것조차 못하게 한다가 아니라 애초에 미국한테 대가리 박을 생각 없고 나라 조지는 게 1순위. 란 걸 알아줬으면 한 해 크크 미정계를 계속 보다가 답답한 마음에 적어봄. 리얼. 며칠 전 어제였나? 다른 거래도 댓글 달았지만 민주당은 허튼 짓은 하질 않음. 법안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근간을 파괴하고 정책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망치기 위한 거임. 애초에 간첩 집단인데 대체 니들 왜 희망회로 돌리는 거임. 걔네 관세 협상하러 미국 간 거 아님. 좌빨들한테 자기네 일한다고 핑계댈 근거를 마련하려고 간 거임. 제발 근본적인 가정에서 틀리지 말자. 민주당은 태극기 원본도 못 드는 간첩 집단이야. 걔네 이 나라 위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그냥 망치고 싶은 애들이야. 저번 시간에도 그렇죠. 요새 중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것은 유튜브로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이 나와 있고 많이 보여집니다. 지금은 신농시 고조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마무리 쓰느냐 그 사실을 가르치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근문신고를 보고 거기서 각이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할 때 근문신고를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것보다 반반년 문자가 오면서 마음속에 춤을 치더라고요. 춤을 치고. 이게 뭐지? 이건 잘 모르는데 이게 뭘 나타내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가 너무 시원해져요. 그래서 오늘 근문신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준비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좀 같이 좀 하겠습니다. 자, 저번 첫 번째 제 재정이 주시가 되는 고증. 자, 근문신고는 철저하게 과학적 유물상 존재가 의식을 형성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증을 해가지고 그때 말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문자라는 게 뭡니까? 우리 정신에 표출된 거 표상이에요. 그 표상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중국은 어차피 망할 나라예요. 망할 나라고 그런 망할 나라를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거 이야기는 좀 하겠습니다. 이건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인데 망하는 세간살이 애처 없이 버리고 새 배포를 꿉니다. 만일 아깝다고 붙들고 있으면 몸까지 따라 망하느니라. 망하는 세간살이 어디예요? 중국의 중국이죠. 완전 망하고 있어요. 이걸 버리고 새 배포를 꾸며야 되는데 이 중국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중국이 먼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끝난다고. 뭘로? 병으로. 그냥 완전 쓸어버립니다. 근데 그 병을 극복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구하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랄까 책무랄까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에요. 그 일을 할 때 참여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몸을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지금 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내 자신이 몸이 만들어질 때 어떤 기분인가를 알려면 오면 돼요. 물론 제가 다 받아주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와보세요. 재정이 주시가 되는 고중. 주유, 주작, 주의, 세이기에 이게 그릇 이자죠. 그릇 기자. 그릇이 새겨진 금의 신의 새로운 해석. 고상형제 지시 근문 중에 주작이란 일자 도명이 있는데 자론 이렇게 써요. 자, 이 곱자가 있잖아요. 곱자가 위에 있고 밑에 흰자가 있죠. 이게 짝대기 하나 있고 이게 삼정님이죠. 이게 손으로 이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흰자죠. 지금 우리는 먼저 이 주자로 해야죠. 주자부터 이야기해보자. 주자의 해석. 오대징이 구역에 이르기를 구역. 옛날 해석하기는 오대징은 청나라의 문자 학자예요. 청나라 때는 고중학이었어요. 그것을 증거하고 확실하게 확인돼야지 인정하는 그런 학파가 유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문신고라는 엄청난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구역, 옛날에 해석에 이르길 윗글자는 곱자형이고, 곱자가 딱 어디 있어요? 복희 여호와도 보면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희 여호와도 그걸 보고 옛날 조상들이 했던 것을 서로 고양식, 그래서 그 우체를 따가지고, 주체를 따가지고, 그래서 잡은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우면 따라하고 싶어요. 부러우면 따라하면, 그것은 거기서부터 다 왔다. 본 또 왔다. 이렇게 딱 왔는데, 이것은 내 거야.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게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 죽은 놈이라. 그런 의식 가지고 반만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번 이제 중국에 어떤 기상이변이나 할까, 홍수나 폭염으로 치니까 사람들이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다시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박수를 쳐요. 중국 놈들이 지금 세계 밖에서 하는 짓을 보면 전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쓸어버려야 돼요. 물론 이런 제 말이 굉장히 저한테 타격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있는 사실 그대로인데요. 일어날 일들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행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비록 사실을 알린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이때까지 꾸며왔던 그런 잡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방해를 해요. 공부 못하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이제 저를 보호하는 보호심 놈도 있겠지만은 그게 크게 달아버렸지. 크게 달아버렸어요. 느껴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을 치료하다면 그 아픈 사람에 붙어있는 귀신까지도 치료해야지 병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영을 치료하면 그 자기를 꽂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당처럼 푸닥거리 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냥 말로 썩은 옷을 해버려요. 수행이 어느 정도 가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전 그래서 나쁜 말은 안 해요. 근데 있는 사실만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게 맞구나. 제가 전에 얘기했죠. 증산 대선생의 어떤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방은 마상에서 득천을 했으나 너희들은 좌상에서 득천하라.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한 70분 정도 방송을 해요. 제가 여기서 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만 제가 뽑아가지고 이야기하고요.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리더십의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경제는 추락하고 청년들은 실업에 절망하고 전 세계는 중국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자랑하는 리더십입니까? K성공 신화를 이룬 한국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독재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평화롭게 이행한 몇 안 되는 성공 사례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정권 교체를 여러 차례 경험하며 정치적 성숙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민주적 가치는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를 보장하며 이것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 비결이기도 합니다. 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은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고 이는 결국 효율성 저하와 혁신 억제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 인프라, 활기찬 문화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저는 제 예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혁신의 에너지가 넘쳐났고 스타트업들은 AI, 블록체인,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와 5G 보급률은 한국이 디지털 강국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리콘밸리를 모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죠. 한국의 강점인 빠른 실행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측면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역동적인 거리의 에너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동과 홍대는 한국이 이미 문화 강국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난 문화평론가는 한국 문화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강점은 전통의 재해석과 현대적 감각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서구 문화를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우리만의 색깔을 입혀 재창조합니다. 또한 기술과 문화의 융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K-팝의 성공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가 아니라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의 결과입니다. 한국 방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에너지야말로 한국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느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한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처지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만들어냈고, 이는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도 우리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고,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마침내 백악관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해 한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기술,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전면적 협력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인정하는데 여기서 가장 배 아픈 애들이 누굽니까? 중국 놈들 짱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짱개들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든지 뭐든지 자기한테 우호적인 찌찌맨 같은 애들을 대통령이 세워가지고 미국을 단절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놈들은 다른 나라가 되는 것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배 아파해요. 그 놈들은 그런 놈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대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인들한테 대항을 하겠다고요? 큰일 납니다. 중국 이제 더 처참하게 망합니다. 아마 올해까지, 그러니까 첫 판도를 보게 되면 시진핑의 마지막 주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1일 날 전승절 할 때 다시 이제 새로운 주석이 뭐 추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9월 1일까지 어떤 큰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의 위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심장부이자 자유와 혁신의 등대입니다. 이 연설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특히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내정 간섭이라며 비판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성공을 배워야 한다는 게시물이 급증했고, 이는 중국 검열 당국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중요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을 그때 그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이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양국은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우주 개발, 바이오 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인재 교류와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용의 몰락, 호랑이의 부상은 이제 5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 대학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자문 요청을 받으며 한국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자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가나의 대통령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외부 원조나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과 혁신으로 발전을 이룬 한국의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요건 이전에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를 롤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아프리카식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싶습니다. 인도 총리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도는 인구 규모에서 중국과 비슷하지만 발전 모델에서는 한국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 혁신 생태계, 그리고 정부 기업 협력 모델은 인도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실각 후 등장한 새로운 지도부는
이제 계속 이제 그거 보시고, 자,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방송하기 전에 이거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를 어떤 다 갖고 와서 한다 하더라도 적용하지 못해요. 왜? 걔네들 우리 마음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요. 중국 따라다 보면 내꺼 하다 보면 마음이 쪼그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주면 마음이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배려심 있는. 지금 안 그래도 세계 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코리아 사람들은 참 배려심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풀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다 연관이 되네. 처음과 끝은 똑같다, 비슷하다는 그 말 자체를 보면, 자, 우리가 옛것을 보면은, 지금 이런 현상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래 글자는, 양수, 봉주형. 봉자는 받들다, 두 손을 움켜쥐다는 게, 자,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이 없으면 어떤 것을 창조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손이 움직여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이 움직여요. 손이 뭔가 5개, 10개잖아요. 10개. 발가락 10개. 이게 뭐예요? 우주의 기운, 우주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행히도 우행이죠. 우행으로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세상을, 자, 우리의 일자를 봐서 하나님 받들다. 하나님을 받들다는 게 뭡니까? 사람을 받든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배려심. 근데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른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오늘 방송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이 노래를 참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악에 굉장히 매료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엄마가 상그늘에 굴타러 가면 이 노래 부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한대요. 근데 이걸 부르면서 외국 사람 다 운대요. 왜 울까요? 자, 그 노래 소리도,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에 순응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정서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연에 순응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당연히 신자가 뭐죠? 이게 자지신자예요. 자지신자. 자지가 뭐죠? 스스로 시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했는데 하반부를 신으로 해석한 것은 맞으나 다만 팔신이라는 두 글자로 이름 지어진 것은 어긋난다. 이게 틀리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착자가 어긋나고 섞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곱자의 형상인데 분석은 당연히 곱자, 사기꾼을 그리는데 쓴 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와 복귀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귀 여와도인데 이건 태어복귀가 아니죠. 이 사실만 알아도 육아들이 늘 말하는 태어복귀 얘기는 태어가 복귀 따로 나가요. 전에 그랬잖아요. 복귀는 우임금인데 우임금을 신노식 위로 올리기 위해서 태어복귀식에서. 그러니까 중국 놈은 하나에서 이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컴플렉스가 심했으면 그거 했겠습니까? 변호문은 규律입니다. 이 규칙, 어떤 법도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것은 비슷하게 읽었어요. 자, 은주군의 거, 척, 곽, 동부인 것을 보아 3대 이전에 이 국자는 구, 척, 규라는 일문 3층에 나오고, 그러니까 한 가지 물건을 세 가지로 말하는. 왜? 그때는 글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건 같은 글자로 쓰게 됐죠. 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이는 바로 문자 창조의 초기에 부모 양계가 원래 언어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시족 불합관이 서로 혼이 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은 듣기가 굉장히 피곤해요. 我恼了，小蝈蝈来买哟，青梅说来买哟，脱下妹子那哟哟一，三戳戳来买哟一哟，三人身材买哟，多苗条来买哟，你问个屁那哟哟一。别往小蝈啦啦的边走，咯啦啦的高，还会急眼啦啦的东来咯啦啦的毛呀。 근데 우리말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로 노래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오
우리는 이미 수차례 모 주석이 인류 생활 활동은 가장 기본적인 실적 활동이며 기타 일체의 활동을 결정한다. 이게 뭐 윤론이죠. 그렇죠? 어떤 물질이 있어야 정신이 나온다는 얘기죠. 는 논점을 인용하여 우리는 인식 지침으로 삼았다. 이 지침에 의거하여 보면 두 곡자 모양의 규범은 틀이 되고 두 손으로 막대기를 잡은 것, 양수 조수는 바로 금속 칠연 수공업 중에 주조하는 형상이 되는 회체식 생형 문자가 아닌가. 양손으로 기둥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소리의 근원과 뜻의 근원이 된다. 이것이 주체 주의 상형체 잘하는 논거. 자, 주장이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이다. 자, 제가 번역할 때는 그냥 우리로 쓸 수 있는 말은 그냥 아주 다 그냥 써버렸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은 예전에 우리가 썼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풀어놨습니다. 옛날 주거 취는 빛이 같은 소리이다. 그리고 이 규가 되는 것은 변음으로 신이 우두머리를 받든 조표가 된다. 소리 분류상으로 보면 이 규는 고위 변필로 소시따를 근문해서 모개라 부르고 개가 바로 그 좌정이다. 개. 소시딸 모개죠. 그렇죠? 소시딸 모개가 누가 결혼하니까 저는 고양시하고 또 결혼하게 되죠. 그렇죠? 칭시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대부일개, 중부일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일개. 근데 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개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바로 개집이에요. 대부일개 그쪽 집에 갔을 신농시 집안 그 집안 개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집을 비주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천시해가지고 개집은 나쁜 말로 그러니까 천대받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조는 고조선 시대에 굉장히 고상한 말들을 전부 다 폄하시켜가지고 우리 얘기했어요. 개 같은 왕조죠. 그러니까 우리 본질을 완전 망쳐버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재명은 똑같아요. 그것도 이씨예요. 그러니까 이씨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전주이씨건 문씨이씨건 이씨들은 용심이 많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은 굉장히 배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씨들이 뭐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나라 팔아먹고 나라 망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족보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특징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쭉쭉 쓰다 보면은 그 성씨의 특징이 나타나죠. 걔가 바로 그 도울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좌증이라는 말도 쓰는데 좌증인 그냥 증거가 된다는 말을 쓰는데 증거가 된다는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약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음봉계에서 말한 주의 30, 사백창 9, 악구 중에 9를 서광은 일면 기후라고 주했는데 이 또한 공구의 구성으로 읽고 구와 귀가 옛날 동성이었다는 것이 두 번째 예증이다. 이 곱자죠. 곱자의 본음은 거이고 당연히 주자로 오늘날도 취로 읽는 소리의 근원이 이로부터 나는데 곱자는 자연히 또 주자의 소리의 표시가 된다. 이 밖에 두 손으로 나무를 받들고 있는 것은 한 신자는 분명히 문자 창조의 초기에 주는 신농의 아들로 쌍수 포주 두 손으로 기둥을 안고라는 얘기죠. 그렇죠? 양수로 아들을 아는 형상인데 이 글자를 신으로 읽는 것은 당연히 신농의 신자가 된다. 규범이 아래에 거하여 쌍수 봉주하면서 또 말할 것도 없이 양손으로 주를 무릎에 앉은 주신이 된다. 이 주의 분석의 근거,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는데 터전이 되는 것, 그렇죠? 근거죠.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는 이 단어 풀이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어 써오고 그러면서 단어를 익히기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중국의 고상형체 근문의 창조는 헌어 혼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신농이 양손의 아들을 아는 시기부터 이미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막 선생님은 진짜 대단한 학자의 양심으로 올바른 양심을 쓴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예전엔 이 붙자죠. 이게 작대기를 그러니까 상제님을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부차를 손에 회초를 들고 아이를 가르치는 형상으로 해석했으나 이게 망문생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이는 한 손으로 즉 아들을 아는 형상을 몰랐기 때문이다. 혹 주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역시 아들을 지도에 이끈다는 개념이다. 이는 더더욱
고 상형제 근문이 신농 염제 역산시 소속이 양쪽에서 나왔지 헌원 황제 소속이 고조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예정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소통할 때 이렇게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럼 따라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지도 않고 자기 의식에 맞게 남을 해치는 그런 의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남의 나라 가서 예의도 없고 다른 나라뿐만 자기 나라에서도 그렇게 무례가 일상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바깥에 나와서 똑같이 해요. 무례한 인간은. 그러니까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근무식을 나고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근무식을 요즘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에 나온 이야기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낙 선생님의 근무신고를 쓰시고 또 선생님이 우연히 인사동에서 근무신고를 접하고 거기서 앉아서 그냥 독파하셨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앉아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기증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낙 선생님이 손남정 선생을 만나게 된 계기를 선생님 만나시 천우일주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문천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낙비인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내가 풍류란이나 양사상과는 달리 문화혁명에서 근문과 더불어 살아남은 것은 나의 소설가적 상상력 덕분이었다. 이게 원래 소설가였거든요. 또한 난 응원학에 자신이 있어서 근문을 확실하게 풀 수 있다고 자신했으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 만일 내가 말년에 조선의 손남자 선생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천추의 하늘을 남길 뻔했다. 내가 번번이 근문이 비밀의 벽에 부딪혔는데 이것은 내가 조선말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분이 바로 손남자 김재선 선생이었다. 그러니까 고조선 문자를 해석할 때 우리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왜? 그때는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지금 쓰는 우리가 쓰는 말,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쓰는 경상도 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더 잘 이해한다는 100년 전 말투? 1993년 카자흐스탄 우시토베 지역에 고려말을 잘하는 러시아 할머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고려인 2세가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하였는데 코르침이나 발야라는 이름의 이 할머니는 소련 시절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된 중앙아시아 고려인 정착지에서 고려인들과 함께 일하고 자라며 그들의 말을 배웠다고 함. 그런데 당시 70대 중반이었던 발야 할머니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 누가 가장 해석을 잘하는지 실험을 해보니까 경북 북부 지역의 방언을 쓰는 노인들이 가장 잘 알아듣더라 함. 경북과 인접한 강원도 남부나 경남 내륙지방 출신들 역시 해석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이나 경기지방 사람들은 자막 등의 도움 없이는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함. 정말 그럴까? 우리 рядом 고래 암에 하는 게 한지 나면 말야 고래말 좀 해보게요. 말야 말하는 게 정말 재밌어. 자꾸 날 말시겨 고래말 하라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도 하고. 저때 저 신놈이 이 рядом 노사살에 고래 여자들과 일이 같이 했지. 38편 같이 일했어. 반만년에 그때는 바로 우리가 주체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동방 역사 문화를 이끌어 나온 것은 바로 우리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보면서 중국 놈들이 오매불만 떠받든 황제는 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손들이 왕이라도 해먹고 그래서 고개를 꼿꼿이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황제가 신농시 따님에게 장가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름도 생기고 하는 거죠. 얘 이름이 뭐예요? 현운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처럼 떠다니는 떠들이 족속이었다는 얘기예요. 황제가 신농시 따님에게 장가감으로써 황제라는 글자가 생기고 황제의 후손들이 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에 고군문에 남아있는 황제는 여자가 여자 아래 자지 신자에 두 다리를 벌리고 선 자세이며 곧 신농시 누이 동생 모계사에서는 조카이고 딸이 된 와 신농시 딸 큰 마누가 낳은 딸에게 장가와서 모습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된 글자가 바로 황제이다. 자, 그 얘기에 대해서는 황제의 주도 여기서는 제가 AI로 문章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토덕이란 말을 낙 선생은 토덕이라 읽고 사기 천관서에 쓰여 있는 황제 주덕여주상야 세전일수 기서거국길 미당거이거 야기거이복환 환거지 기국득토
블레드교, 약단거 입을거 기이거지, 우서동거, 기곡실토, 블레시려, 불가거사영병. 황제의 주덕은 여주, 왕후의 상징이다. 해마다 일수식을 채우는데 그것이 머무는 나라는 좋다. 머무를 때가 이를 때까지 머물러서 이미 갔다가 되돌아오거나 되돌아와서 머물거나 하면 그 나라의 땅을 얻고 이내 왕후를 얻는다. 만약 마땅히 머무를 때 머무르지 않거나 이미 머물렀다고 동서로 떠나버리면 그 나라 땅을 잃고 이내 여자도 잃게 되어 큰 사업이나 군대를 일으킬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서 옛날 황제를 빙자하여 지난 후세 임금들보다 먼저 만들어진 전복인 양 만든 이야기다라고 비판하고 순전히 방사, 도사나 잡가류의 논술로 근본적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배학자 장태염이 말한 황제가 여자란 설에 대해서도 앞에 천관서의 황제, 주덕, 여주상야 때문에 일어난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한서 천문지에 실린 글을 인용하여 이런 얘기들은 모두 잡가 전복자들의 낭설이라고 했다. 권헌원 황영채, 전대성, 여주상, 방소성, 어자후궁서, 권은 헌원이 황제가 됐다. 대성이 되기 전 여자를 주인으로 섬겼다. 황제가 된 후 주변 속성을 복속되었다. 라고 해석한 바와 같이 이제야 중국고대학도 신화 전설이나 문헌에 대한 새로운 비판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황제 위주의 역사를 꾸며내면서 모든 공적을 신농시를 부정하기 위한 수단에 총동원해왔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토론할 주제는 의자를 잘못 읽어서 토덕지서이라고 한 토덕을 낙선생은 토득이라고까지는 읽었으나 그 의미가 명쾌치 못하므로 이 토가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토론하자는 것이다. 토득지서. 지금 흑토로 읽는 이 글자를 설문에서는 토지지토생만물자야, 이상, 지지상, 지지중, 일물추령야야 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나라 단옥제는지는 만물을 토하는 것이다. 일한지 위와 중간에 있으며 일가 출현하면 만물이 생겨난다. 라고 했다. 의자가 아래가 긴 것은 토자고 위가 긴 것은 선비사라고 했으며 또 일자를 위로 그어서 가면 일기를 감아 신이라 읽는다. 라는 말까지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성조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대학의 수수께끼를 무작정 되풀이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해석을 한국어로 해석하면 거지처럼 쉽게 풀 수 있다. 흑토에서 의자는 누님이란 상형문자로 누워서 사람의 시를 받아서 토해내는 낳아주는 님, 사람님이란 뜻이다. 두이자는 누님과 누이라는 자매란 뜻이다. 당시 사회제도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농시의 누이동생인 리조와 신농시의 큰마누라인 임사시가 낳은 딸 리조의 조카질녀인 소진시, 두 사람을 두이로 하고 일시인 하나님 즉 가마 신 일자를 표대로 하여 토자를 만든 것이다. 새로운 혼인제도라는 뜻을 모은 글자를 땅지, 땅, 딸, 흑토로 읽었다면 더 본 뜻에 가깝게 된다. 흑토 두이 플러스 가마신일 또는 고향 살토라 읽고 거주한다는 뜻이므로 두 자매가 머슴을 불러들여 사는 곳을 땅 딸이라고 했다면 황제는 하나님 딸의 머슴이 된다. 토득지서는 하나님의 딸에게 머슴이 되어 임금이 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토자를 또뿌리 두라 읽고 팥배나무 두와 같이 읽는다. 또한 막을 두라 읽고 방지한다, 근절한다 또는 막는다는 말로 비약하고 당나라 때 시인 두보의 성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누님이 딸이 되고 땅이 되면 팥배나무 열매는 금단의 과실이 되고 여성이 주인이던 임자 시절에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히고 방지되어 갔던 에덴 동산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딸을 얻어 토덕특 왕이 된 머슴은 중화민족의 시조가 되고 자손들을 잘 만나 중원의 주인이 되었다. 반면에 딸을 낳아서 사위를 맞은 하나님은 서강서융 또는 동이족이라 해서 야만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진시황제에 이르러 분석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역사의 지탄의 대상이었을 뿐 바르게 비판받지 못했다. 아무리 중국학이 문헌으로 신농시를 배제하고 황제를 민족시조로 내세워 왔더라도 글자가 일어나는 까닭을 읽어낼 수 있으면 황제의 황은 이번 강의의 주제인 토득지서가 연계한 내용으로 두 여자를 머리로 받들고 선 사람으로 읽히게 된다. 두 여자가 제비 강으로 읽는 제비 을자다. 언니 제비, 고모 제비가 조카 제비를 업으면 보지여어매가 된다. 마치 토자의 이자와 같은 내용이다. 이 글자를 2000년 전에만 해도 여어매라고 읽고 지금 어조사 야라 쓰는 말이 되어버렸다. 의문이나 반어에 쓰인다니 정말 반문해보고 싶은 쑥스러움이다. 어쨌거나 이자는 큰딸 땅과 작은딸 땅 이 합쳐진 하나님의 딸이었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 부호 이를 꽂으면 흑토가 되고 야자를 더하면 땅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따님의 머슴 보호인으로 온 황제가 중원의 주인이 된 셈이다. 오늘날 일시 하나님은 밀려나서 허공인 하늘로 날아올라가 대접을 바르게 받아보지 못하고 반만년 동안 외진 곳인 먼 남쪽에 귀신이 되고 말았다. 최근에 와서 중국의 여망자손 운동이 일어나고 차릉은 영연으로 변했다가 얼마 전에 염능연으로 바뀌었다. 세상이 여러 차례 바뀌고 요즘에서 신농시 민족시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자를 하나님이라고 아직 알지 못하므로 천당이란 땅 이름이 13곳이나 보이지만 자기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 사시는 곳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다. 마치 한국민족이 차례라는 백이만공제를 지내면서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법원예임을 모르는 것과 같다. 중국 호남성 염능연에서 일의 한국 민족의 삼신님의 사적인 역사와 함께 끝맺음을 했다.
호남성 형양과 형남도 고을의 경계엔 뇌조봉 627m이란 이름이 남아있다. 그곳 옛 이야기를 모은 호남 상영사람 왕만수의 상영계고엔 황제와 함께 신농시를 찾아왔다가 니조께서 이곳에서 돌아가셔서 노신이 되셨다. 는 이야기만 전해지고 무덤은 보이지 않는 채 기산이란 지명과 함께 매봉리라는 이름만 남아있다. 사람이 상례로서 치르고 있는 노신제 또는 견전제는 죽어서 땅에 묻히려 하면서 지내는 제사인데 이것도 삼신할머니 품속으로 보내기 위한 제사이다. 따라서 산신제의 산도 실제로는 삼신제 천지인이고 제사에 참여한 참제인이 자기 직계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고 참신례를 올리는 삼원례도 모두 먼저 삼신님께 뵙고 그 다음에 자기 조상에게 함께 대접한다는 뜻이다. 다음 강의는 햇님 일시 희화에 대해서 함께 연구키로 한다.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성조, 설로선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고대의 수수께끼를 무작정 되풀이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놈의 한계가 그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해석을 한국어로 해석하면 거짓처럼 쉽게 볼 수가 있다. 흑토에서 일자는 누님이란 상념자 누워서 사람의 씨를 받아서 토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있죠. 하나님의 딸을 얻어 토덕, 토득. 토득이라는 낙빈 선생은 토득이라고 또 이야기했죠. 이 머슴된 중화 민족이 시작되었죠. 뒤에 중화는 손의 시칭자이기도 합니다. 이름이기도 하죠. 자손들 잘 만나 역사적으로 중원인 땅의 주인이 되었다. 반면에 딸을 낳아서 사회를 맞은 하나님은 서강, 서yung 또는 동이족이라고 해서 야만인이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진시황제이러 분서 갱류가 있었으나 그 행의 역사의 지탄이 대상이었을 뿐 바르게 평가되지 못했다. 만약 분서 갱류를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책을 불사른 것은 육아의 역사를 완전 비틀어버린 그런 말들을 해버렸고 이런 말을 쓸데없이 짓거리는 것을 땅속에 묻어버렸죠.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찌째뱅이가 개소리, 새소리 막 해요, 지금. 도저히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여버려요? 하늘에서 죽여버려요. 후대! 이들배 끊어내리자! 죽이자! 이제 지금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지탱해온 그런 인간은 다 쓸어버립니다. 거짓말을 지탱하고 살아온 인간을 붙잡고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중국 붙잡고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자, 제가 80년대 81학번이니까 이때 이제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서 중국은 너희 시조가 누구냐고 하면 황제라고 했어요. 신농시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 했죠. 근데 90년대 돼가지고 염제를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염제에 대한 연구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고 사실 이 역사를 보면 황제는 한계 하나도 없어요. 바람을 피고 막 이렇게 했죠. 그냥 개차반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개차반이었죠. 그걸 보고 자란 자식들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뿌리가 단단한 사람은 어떤 일이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어떻게 내가 가야 하는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 책이 쓰여진 강의록이 1990년대 전주에서 강의했던 강의록입니다.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 최근에 와서 중국의 여망자손 운동이 일어나고 현행은 영현으로 변했다가 얼마 전에 염능현으로 바뀌었다. 세상이 여러 차례 바뀌고 요즘은 신농시 민족 시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 뭡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조금 정신 차린 거예요. 이걸 알고 세상을 봐야 돼요. 사실 이게 이제 이 책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독성이 없다고 그래요. 왜? 이거 강의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떤 보충 설명도 쭉 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을을 숫자에서는 양수로 말하고 있으나 역사 사실은 음에 해당되며 을은 웅으로 월이 주체이며 양은 양으로 읽고 다시 일로 발전하여 그 시초는 1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글자 자체에서 황제, 융시, 황이나 웅은 훨씬 후기 문자이다. 뇌를 그대로 그린 이 의자가 고금에서 땅을 상징하는 글자이다. 제가 이 자료는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고려서 완전학성에서 이제 강의로 정리할 때 그 책만 보고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뭐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기구한 내용, 그것을 자료 다 줬어요. 그 자료고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와서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이제 고조선 왜 내가 당군을 빼고 염제의 신동시를 받아들였는데, 염제의 신동시가 누구란 사실이 명확히 알아야지 다시 몸에 새로운 기운이, 그러니까 생기가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태울줄 기운도 다시 새롭게 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당구를 빼고 나서 단지 죽을 꿈을 겪습니다.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누에를 그대로 그린 이 의자가 고군문에선 땅을 상징하는 글자이다. 한국의 따지 따는 그 땅인 동시에 하나님 신동시 따를 뜻하는 글자이며, 누의 꼬리 부분에 염소 양의 상현자의 글자엔 모가자가 붙여서 땅 다른 실로 같은 뜻을 나타낸다. 요건데 여기 나오는 건 물론 이제 정리를 하는 상태지만 지금 이걸 보면 다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요것도 AI로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고 이 글자를 청동기에서 보고 옮겨놓은 책에서 송나라의 설상공은 용이라 읽었으며 낙선생이 비로소 누에라 읽었다. 누에가 꿈틀거리는 모양 연동이라고 표현하고, 누에 꼬리에 붙은 용고자를 누에 가슴에 붙인 무슨자와 같이 읽어서 비녀장 할바퀴를 굴대에 끼어 벗어지지 않게 하느라고 굴대 머리에 내려지르는 큰 못 이라 읽는 것을 소남자가 용고자는 양자의 상형문자라 고쳐 읽고, 꿈틀거리는 누에가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마지막 잠인 네 번째 잠을 자는 모양새라고 고쳐 읽었다. 누에와 누이가 같은 말에서 갈라진 여성의 상징 동물 보호로 해석하고, 용고 양씨 신농씨 씨에게 딸려있는 딸 여알로 해석하여 여자로 읽고, 양과 여자가 합쳐진 성씨 강으로 고쳐 읽었다. 양웅시대 두 제국은 양급제 혼인제도를 창안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제왕을 하면서 번영을 구가하였다. 여자 고질과 남자 삼촌과 조카가 누비혼인을 하였는데, 최초의 강원씨가 제1대 제왕 신농씨의 누이이며 제4대 제왕 고신씨의 작은 마누라가 강씨 자손인 간적견해였다. 견이의 누에 토템을 잘 읽으면 진정한 역사를 깨닫게 된다. 곧 잠자는 누에는 머리를 들고 자는 벌레로 마치 제비을과 같은 모양새이고, 뒤에 고모제비는 을자에 바른 글자이고, 이 모양새를 뒤집으면 조카제비가 되는 문자창 조규율을 조차 보지 야자로 읽어서 고모가 서방을 맞을 때 조카를 작은 마누라로 한 쌍이 되는 규율을 좇아서 앞에 설문에서의 해석과 같이 보지의 엄밀한 해석과 같이 고모가 조카를 업고 한 쌍이 되는 이 천고의 비밀이 어조사 야와 함께 여가 된다는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천지의 땅지는 딸지이고 여성의 상징보호, 의자와도 같은 뜻이며, 누님은 누워서 사람의 씨를 받아서 낳아준다는 뜻이 담긴 글자로 풀이했다. 이 글자가 바로 신농씨의 누이 동생이고 딸인 니조의 누의 류가 아니고 니임로 황제의 큰 마누라가 된다. 그러므로 낙선생은 황제를 신농씨의 큰 사위 큰 머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신농씨의 작은 딸인 누에는 누의 신이 뒤집어서 쓰인 명문으로 신작부사로 청동기 명문에 남아있어서 부사를 소옥임천씨라고 낙빈기 선생에 의해 5000년 만에 해석됨으로써 이 의문이 풀리게 된다. 따라서 강은 신농씨의 성이 아니고 사시 애시조 소옥임천씨의 성이고, 중국인이라 자칭하는 하한족의 시조할머니의 성씨이고, 유웅씨 후손의 성이다. 우리가 이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인류 최초에서는 강이라고 얘기해요. 강씨를 그래서 신농시죠. 우리 동이종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강씨는 양주의 딸아니까, 딸은 황제족의, 그러니까 웅족의 부인이 되죠. 그럼 그 자손은 어떻게 돼요? 웅족이 되는 거예요. 강은 신농시 성이 아니고 사시 소강시 성이고, 중국으로 자칭하는 한족이 시조 할머니 성씨이고 융시 후손이 성이다. 맨 처음에 선생님한테 강씨가 이렇게 선생님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성씨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잘못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를 하는 곳에서도 이 강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성이고 동이종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거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황제 융시 웅자의 주체도 실은 월이 주체로 나타난 글자이다. 그로 당군신에서 말하는 호랑이와 곰은 모두 황제족, 화족을 말한다. 그러니까 당군을 하는 조선 중기와 후기 사이에 그 이란 인간이 이게 소설을 썼죠. 그렇죠. 왜 중국을 어떻게 살 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삼국유사, 삼국사기도 그대로 고려시대 때 쓴 글을 그대로 전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아시면 됩니다. 자, 신화는 어떤 역사 사실을 토대로 가공되어 부풀어져 인간의 역사와는 동떨 이야기로 되어지고 있으나, 신화를 연구하다 보면 역사의 사실 토대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동양 신화는 문자에서 비롯되어 나온 것이 많다. 제가 이 공부하면서 가장 초점에 두고 보면 신화를 공부해야겠다.
선생님 이제 그것까지 잘하셨는데, 그래 신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문자의 기본은 일자에서 의로 되고 고금리 일이 신이 되고 다시 신으로 되며 고금의 진이 일이 되고 토와 야가 합쳐서 지가 된다. 토는 모계사의 양급제인 집이 주인은 고모와 담을 이은 조카가 사람의 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맞아들임으로써 흑토라는 글자가 생겨나고, 이 토는 물론 음으로 토할 토자죠. 또 소리값을 매기고 있듯이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서 토해낸다는 뜻이다. 하다가 좀 만들 토해내잖아요. 땅은. 그렇죠. 하늘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양도 받아내고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도 토해내잖아요. 글자라는 게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부터 문자를 하나 매료되면은 다른 것을 보면 좀 시시해 보여요. 그것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됩니다. 자, 문자는 인간의 생각이 어떤 근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황제를 토덕지서라고, 이게 상스러운 숫자죠. 임금이 되었다고 상스러운 징조라고 말하고 있듯이 지지색이나 땅이 색이죠. 토덕지서는 서로 같은 말이 된다. 여기서 흑토는 인류사에서 벗겨지지 않고 오늘까지 인류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소위 창세기 설과 깊이 연관돼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해결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우리가 늘상 고조선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시절 찾아올 수 없었으며, 한국학이 찾고 있는 고조선은 문헌학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종주주의 유교 문서에서 비롯된 고조선 부정의식은 한학이 이어받은 이래 완전히 문헌상에서는 그야말로 신화 전설이 되었기에, 인간 세아는 전혀 다른 신화 전설 속에 조선이 있었다는 그 신말을 찾을 수 있었지만, 역사 실제 장소에서 밖으로 몰아내서 반도 북부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을 늘어놓기에 당군에는 얼토당토한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 놓고 당군을 우리 국조로 떠받들고 있었다. 더구나 사기에서 오제시대라고 명기한 인물 체계도 완전히 날조된 계보로 황제의 일개로 만들어 놓았다. 참으로 다행하게도 낙빈이라는 새로운 서인이 나오셔서 반만년 묵은 숙제를 혼자 도맡아서 바로 잡게 이르렀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일은 한 사람만도 있어도 되는 일이다라고 중산 선생이 이제 말씀하신 날이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 있어도 일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 올바른 줄만 하나 봤으면 다 쫓아와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기 원치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몰리니까. 그래서 알고 있어요. 사기에서 부전된 신농씨와 제수 김천씨가 반만년 전에 천국에 새겨진 당대 기록으로 검증 복원됨으로써 그 다음을 잇는 전선생의 옥황상제가 취하고 있는 제정옥 고향. 자, 전옥을 선생님 보면 이 정옥 너무나 죄송스럽고 맞지 않는 이름이다. 나가서 이제 전옥 고향. 전옥이 뭐예요? 오로지 전차 멍할 운차. 오로지 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천이가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에 위태위태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자, 붓으로 가지고 남도질하는 그런 학자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는 건지 알 수가 있죠. 사실 총칼로 사람 죽이는 건 큰 죄가 아니에요. 이 붓으로 장난치는 애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붓으로 장난치는 건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정은 고양시가 비로소 사실 고조선 초대 천자이신 신농시 사종선, 이게 이유사자죠. 이은 종선으로 바로잡혔다. 특히 제정의 출생, 취직, 승진, 섭정, 내외 정치, 왕정 대리전, 지금의 총리격, 그리고 임금이 자리에 즉위한 명문들이 문짝에 의해서 명백하게 복원되었다. 그렇게 하여 고조선 토론이 문짝에 의해서 의견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바로 조선이 그 조자가 토론이 신마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인정하신 거예요. 그 아까 맨 앞에 낙 선생님 쓰신 그 글처럼 소남자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말로 풀이할 수 있는 굉장히 대단한 어떤 축복이라면 축복이고 기회면 기회하고 너무나 보물을 얻게 된 거죠. 조란의 인방의 주씨가 일 삼신의 잔디를 사랑의 뜻이다. 삼신에게 천재에게 잔디를 사랑해요.
그래서 조자가 뒷나 종로로 이게 두엄집이죠. 이게 두엄집. 이 조자도 두엄집을 올려가지고 이 묘자가 되죠. 종묘라는 뜻으로 변해지고 나라의 힘이 되고 봉고 왕조의 칭호에 붙어서 나라라는 개념이 된다. 의임은 고양시 당대 청동의 명문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누가 봐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객관성에 성립된다. 객관성 즉 세계성이 되죠. 자, 세상을 아는 것부터 쫙 크게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죠?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한테 몸에 좋은 기운이 오고 좋은 파동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보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거를 봤습니다. 우주의 비밀은 파동 주파수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 자, 이 파동이 제대로 되려면은 모든 파동을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가 수행할 때, 말할 때, 이것은 저 몸에 파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자기 몸이,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흔한 얘기를 뭡니까? 저 슬픈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슬프게 이 세상을 마무리 짓더라고요. 근데 밝은 노래 부르는 사람은 밝아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함으로써 몸에 파동을 주고, 요 내용을 아까 다시 한번 쭉 한번 들어보고 이제 우리가 말을 얼마나 생각하고 잘 해야 되는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주의 비밀은 파동 주파수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니콜라 테슬라의 말을 기억해라. 모든 것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의 형상화에 속고 있을 뿐 본질은 파동 즉 빛이다. 그렇다면 어둠은 파동이 아닌가? 단순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주는 어디에 있는가? 우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동의 형상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그것의 형상화를 만든 것이 실체화가 되려면 파동의 정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신과 인간을 먼 옛날 파동으로 이어주었던 레인메이커, 즉 제사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들 같은 존재가 나와야 한다. 그것을 신인류라고 부를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주로 간다는 것은 차원을 벗어나 보는 것이고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릇을 자유자재로 비울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신인류라는 이야기요. 자신의 그릇 안에 물질을 담아두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고차원의 인식의 파동을 정렬할 수 있는 소유자이다. 사람이 법 밖에서 생각하려면 법을 어겨봐야 하듯이 무엇이든지 얽매이는 게 아니라 버리고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파동의 인식, 재정렬,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는 고차원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물질, 즉 피라미드 사회에 묶이면 물질 안에서 사고하게 된다. 그럴 때는 모든 물질을 버리고 나조차도 버린다. 그 정도의 인간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모든 인간은 놀랍게도 그런 신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것이 심장이다. 파동의 재정렬을 할 수 있는 자. 표현이 조금 어려운 듯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자, 뭐든지 될 수 있는 자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사람이 다른 일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의 그릇을 지닌 인간, 각성을 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고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에 시달릴 수도 있다. 어둡고 악한 기운에 지배당해서 칼부림을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저급한 악의 기운에 지배당하는 것조차도 지구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모두가 악하게 될지라도 분명히 선한 기운 인간을 이롭게 생각하는 기운을 가진 이들은 존재한다. 그런 심장의 파동을 지니고 태어난 이들이 각성하게 될수록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인간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지구도 기억을 잃게 된다. 당연하지만 본디 지구와 인간과 신은 하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지킬 것이 없으니 말에 더 붙여서 이야기하라는 증산 대주장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언더, 말을 좋게 하는 그 사람은 그를 보완하시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몸이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말을 조금 더 신중하고 말에 더 붙여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앞으로 내 생은 엄청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